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또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또 이렇게 샤방샤방한 귀걸이를 하고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유진 캐스터와 함께 또 뉴욕 증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섹터별과 또 종목별 흐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짚어드리기 전에 요즘에 이제 우리 국내장 또 그리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린 내용이 아무래도 중국의 전력난 그런 기사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중국의 전력난이 이제는 이제 글로벌 세계화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또 금 가격도 다시 1,800달러 선을 다시 터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섹터별 흐름 어땠는지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섹터별로 함께 흐름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맵을 살펴보시면 붉은색과 초록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장이 좋았다기보다는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은 개별 종목들이 조금은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섹터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섹터는 바로 소비순환재였습니다. 평균 1.7%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앞서 접하신 내용으로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강세가 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에너지 섹터와 기초소재 섹터가 평균 1% 넘는 상승세를 역시 가져갔습니다. 간밤에는 11개 섹터 중에서 총 10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유틸리티는 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에너지주가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새벽에 83달러까지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85달러 선을 터치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섹터별 흐름 또 종목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큰 폭의 상승세, 요즘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 2월달, 3월달만 하더라도 테슬라 밈주식의 하나일 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대세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 12% 넘게 탄력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1,02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이 렌터카 업체 허츠에서 전기차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을 보고 잠들었는데 이 주가에 이렇게나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슬라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기록했고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도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S&P 500 지수의 상승도 함께 이끄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테슬라뿐만 아니라 간밤에 좀 유가도 움직이긴 했지만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WTI가 장중에 85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한 브렌트유 역시 장중에 86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마치기 전에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이란 핵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약간은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보합권 마감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활력을 받았는데요. 먼저 에너지 섹터의 대장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함께 1% 내외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엑슨모빌은 1.95%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6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 살펴보시면요. 쉐브론은 0.93% 오름세를 기록하며 1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쉐브론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엑슨모빌과 또 쉐브론 에너지주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앞서서도 이제 짚어드렸는데요.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는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구리 가격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도 함께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 머티리얼 오른쪽에 가장 크게 녹색 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죠. 오른쪽에서 네, FCX로 티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대비 4.43% 상승하면서 프리포트 맥모란이 39.3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구리 관련주도 좋은 흐름 가져갈 것이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구리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홀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아무래도 빅테크주가 아닐까 싶은데 빅테크 중에서도 아무래도 어디부터 볼까요? 페이스북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재 빵과 마가를 살펴보시면 조금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네. 간밤에 실적 발표 페이스북에서 빅테크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트위터도 오늘 밤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반도체 섹터에서는 AMD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은 우선 정규장에서는 1%대 탄력을 받으며 32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34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8시 30분 기준으로는 1%의 추가 상승만 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어서 넷플릭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함께 초록불을 나란히 켜냈는데요. 우선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1%대 탄력을 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규장 거래는 67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계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2%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며 23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변동성 등 어떤 우려 요인이 불식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에서 출시하는 GPU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많이 사용이 되면서 어떤 좀 익스포저가 높다, 관련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우려 요인이 불식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의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225달러 선에서 260달러 선으로 상향했다는 점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까지 살펴봤습니다. AMD도 2% 넘는 상승세 가져갔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일 대비 2.12% 상승하면서 22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주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전일 대비 거의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뉴욕 증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금융 섹터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금융 섹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페이팔이 아닐까 싶은데 마스터 확인하고 페이팔 넘어가도록 하죠. 네, 현재 크레딧 서비스가 좀 초록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주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카드 확인해 보시면 우선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36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사용해서 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또 보유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 고객들 제휴사에서 로열티 포인트 대신에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좀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호응할지도 지켜봐야겠는데요. 현재 그 라이벌인 비자도 스타트업인 블록파이와 손잡고 비트코인을 벌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페이팔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반등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계속해서 핀터레스트 인수설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과 우려 섞인 시선이 함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간밤에는 이 인수설을 부인하면서 반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페이팔이 2.7% 탄력받으면서 24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페이팔이 과거에 벤모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토스와 비슷한 그런 기업인데요. 이 벤모를 인수하고 나서도 수익을 내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페이팔이 앞으로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다각화보다는 어떤 조금 수익성을 오히려 잃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수설이 도는 동안에 핀터레스트는 오히려 주가가 탄력을 받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처음 이 인수설이 발표되었던 당일에 12%나 폭등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인수설이 부인되면서 그 12%를 모조리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12.71% 내림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50달러 선에 마쳤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페이팔이 아니라 핀터레스트의 가격이 50달러 선에서 마감이 맞습니다. 됐겠죠. 페이팔은 네. 반등했습니다. 네, 자 웰스파고에서 또 주요 은행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앞서서 장유진 캐스터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어떤 종목들이 또 상향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P모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 사실 간밤에 주요 은행주들은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한 종목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우수한 실적과 앞으로의 안정적인 사업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목표 주가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소폭의 상향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요. 기존의 목표 주가를 55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6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시 웰스파고가 기존의 목표 주가 430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골드만삭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금융주 쪽에 연말까지는 홀드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어서 확인해 볼 쪽은 아무래도 아마존과 또 홈디포 쪽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주가 어땠나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소비재 중에서는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초록불이 많이 켜졌습니다. 아마존은 간밤에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3,32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에는 아마존과 홈디포가 우리는 운송 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조금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부터 헬로윈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쇼핑 시즌을 앞두고 계속해서 기업들이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그럼요. 노력하고 있다라는 네. 입장을 조금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주가는 탄력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홈디포는 반면에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홈디포는 간밤에 1.44%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3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옆에 로우도 함께 살펴주시죠. 네, 함께 살펴보시면 1.33% 오름세 가져가면서 2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뭐 아래 살펴보시면 월마트나 코스트코까지도 간밤에 상승세를 가져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 밑에 있는 타겟도 전부 다 녹색불을 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애쉬와 이베이에 대해서도 그 투자증권의 의견들이 나와 있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애쉬는 간밤에 굉장히 싱그러운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항상 조금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애쉬가 4.68% 오름세 기록하며 2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쉬에 대해서 웨드부시는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되고 또한 연말 성수기에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목표 주가는 195달러에서 26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베이 역시 목표 주가가 이번에 상향이 됐는데 간밤에는 탄력받지 못했습니다. 약보합권 마감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트루이스트가 성장세는 둔화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의 실적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65달러 선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베이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끝으로 헬스케어 쪽 섹터 함께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우선 종목별로는 조금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 일라이릴리와 머크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코로나19 백신 기업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초록불이 켜져 있는 모더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7% 탄력받으면서 3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6세에서 11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모더나의 백신 접종도 가능할지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봐야겠는데요. 한편 화이자는 조금 더 먼저 이에 대해서 승인받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과학자들이 5세에서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91%의 예방 효과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코멘트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다음 달 초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화이자는 간밤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백신을 함께 개발한 공동 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는 간밤에 6% 가까이 탄력받았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